지금부터는 두 후보를 둘러싼 새 의혹들을 짚어볼 텐데요. 최석호 기자, 네. 문재인 후보 아들 특혜 취업 의혹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증인도 나타났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문준용 씨의 어떤 채용 서류가 없다. 이게 왜 없는 것이냐를 두고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이것을 밝혀내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당시에 최모 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문준용 씨와 관련된 채용 서류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국민의당이 했습니다. 오늘 잠시 조금 전에 했고요. 이 최 팀장이 이 말을 한 것은 직접 들었다는 내부 제보자가 국민의당에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최 팀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시 권재철 원장 그리고 또 다른 취업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있는 황모 실장이 직접 진두지휘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문준용 씨 문제가 언젠가는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권재철 라인에서 일부러 폐기를 했다. 이러한 주장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는 검찰 수사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가 지금 말한 부분은 조금 전에 국민의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죠. 예. 문준용 씨가 취업했을 당시 2006년 때 관련 서류들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고의적인 폐기에 의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인 것인데, 자, 강병규 기자,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 반론을 내놨습니까? 예, 고용정보원은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불거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해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번 국민의당이 제기한 의혹에 관해서는 아직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다. 새로 사실이 확인이 되거나 어떤 입장이 정리가 되면 곧바로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지금 방금 전에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라서 한국고용정보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당은 지금 관련 증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나 문재인 후보 측이 제기하는 반론들은 저희가 들어온 즉시 다시 소개해드리기로 할 거고요. 자, 최석호 기자, 문준용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관련해가지고 문준용 씨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있다, 아니면 또 비밀 계약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문준용 씨가 하기 바로 전에 계약직 직원들 14명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계약 해지됐던 고용정보원 직원들,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채용되기 전부터 문 후보의 아들이 온다는 소문이 타다했다고 전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사내에서 도는 소문이 이제 그 문재인 그 비서관 아들이 온다라는 얘기랑 는 노동부 고위층의 친인척이다라는 소문이 그 전에 있었고요.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제가 들은 바로는 문재인 수석 비서관인가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 그런데 하여튼 그분의 아들이 낙하산으로 온다더라.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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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자, 저 마지막 이야기가 좀 솔깃한데,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입사하기도 전에 온다는 소식이 퍼졌다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용주 의원하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물었더니 문준용 이름은 몰랐다. 하지만 문재인의 아들이 낙하산으로 온다는 얘기는 있었다. 그리고 김모 씨, 그 사람은 같이 입사한 사람이죠. 노동부 간부의 친척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비밀 계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007년 1월 5일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입사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전이죠. 직전입니다. 2006년 12월 29일에 고용정보원은 계약직 노동자 14명에게 해고를 통보합니다. 아까 보셨던 강재우 씨도 이 중 한 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황모 기획조정실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는데 이 황 실장 뭐라고 했냐? 복직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직후에 이들이 뭉칩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그리고 문준용 씨를 포함한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2007년 2월 8일에 이 황모 실장이 자신들을 불러서 다시 재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4명 중 8명이 재입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 의혹들이 지금 국민의당에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 고용정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문제 삼는 해고자들과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밀 유지에 대한 각서까지 받았다라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걸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놨던 의혹인데요. 그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용 등의 특혜 채용에 대한 사회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한국고용정보원은 2월 8일자로 재계약을 하면서 그 일자를 1월 2일자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 그리고 문건 유출 시 그 합의를 무효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비밀 각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비밀 각서는 당시 기획조정실장인 황기동과 부당 해고 직원들 간에 체결되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의 의혹제가 굉장히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권병규 기자, 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비밀계약서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름이 거론됐던 황모 당시 기획조정실장은요. 당시 이 문건은 뭐 비밀스러운 어떤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하고 서명한 합의서이고 문건 유출 시 합의 무효의 조항은 관용적인 문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요. 이것은 뭐 우리가 해명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고용정보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정보원에서 설명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뭐 관련돼서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간에 양쪽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진실 공방 밝혀지는 대로 저희가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TV토론에서 이 문제도 좀 거론이 됐었잖아요. 동성애 관련해서 그렇죠. 논란이었는데 네.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 이 얘기를 해명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해명이 나왔나요? 네, 오늘 뭐 방송기자클럽 토론에 참석할 때에도 어제 뭐 국방부 관련 지지자들의 선언이 있을 때 국회 본청 앞에서 있었던 행사에서 그 성소수자 단체 인사들이 난입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하는 와중에 또 한 번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그 인사들이 모두 다 항의를 하고 난입 시위를 해서 경찰에 연행이 됐는데요. 문 후보 측은 사법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 네. 이거에 대해서 직접 문재인 후보가 오늘 동성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일단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동성애 전체 성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군 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군 내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따로 브리핑을 통해 밝힌 문재인 후보의 입장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또 주장하는 가치와 또 저는 또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그분들에게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아주 여러 가지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날 제가 질문받았던 것은 군대 내 동성애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문재인 후보 오늘
동성애 관련 논란에 대해서 저렇게 해명을 했고요. 저는 오늘 방송기자클럽에서 이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통합을 강조하면서 국민의당과도 통합을 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말을 했는데요. 바로 총리 후보를 곧바로 바뀔 수도 있다. 대신에 이 총리 후보는 비영남권 출신의 총리 후보라고 밝혔는데요.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들 간의 대통합을 이루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입니다. 원래 뿌리가 같았던 만큼 저는 당연히 통합도 저는 열어놓고 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을 지금 단계에서 언급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리는 저는 대탕평 또 국민 대통합 이 관점에서 인선할 그럴 계획이고 당연히 제가 영남인 만큼 영남이 아닌 분을 적어도 초기에 모시겠습니다. 예, 제가 염두에 이미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 이현수 기자. 네. 총리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계시다. 네. 누굴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번 조기 대선인 만큼 인수위가 없어서 총리를 아마 바로 지명하게 될 텐데 이미 염두에 둔 분이 있고 그 분에 대해서 곧 밝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한간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인데요. 비영남권 인사를 이야기했고 또 지금 사실상 문재인 후보 측에 반발해서 당을 떠나 있지만 그만큼 통합하는 취지에서도 맞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랑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반문연대의 주축 역할도 했었는데. 하려고 했었죠. 네. 네네. 그런데 이 반문연대의 주축, 또 안철수 후보랑도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놓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후보가 노림수는 사실상 통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싫어서 또는 반문재인 연대까지 하려고 했던 김종인 전 대표를 끌어안는다면 이때까지 뭐 통합하겠다, 탕평하겠다라고 말로만 했던 것들을 사실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되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사실상 밝히면서 선거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